자, 우리 앞에서 2차 함수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줬을 때 2차 함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준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지점이 어떤지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대충만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인가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1,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마이너스 3 했다라는 얘기니까는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쪽으로 3칸 내려온 요 정도 1,3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된다. 1, 마이너스 3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꼭지점으로 시작으로 우리 2를 보고 뭘 할 수 있어? 아래로 볼록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지. 그러면 1,3을 꼭지점으로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x절편, y절편까지 구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값을 보면 돼. 그러면 x에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대입하면 1이니까는 곱하면 2, 얘니까는 마 1이죠.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y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 y절편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다고. x절편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x절편을 구하려면 내가 뭘 하면 돼? y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돼. 이렇게? 그러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을 대입하면은 요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니까는 0은 하고 완전 제곱식을 풀어볼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서 얘 곱하면 2, 얘까지 합치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는 이상하게 나오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우리 풀 수 있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두 개가 나오겠지. 그 x값이 x절편, x절편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걔까지 하면 된다고.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고 1을 지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모양을 주어준다면은 A를 보고 P를 보고 Q를 보고 내가 꼭지점이 뭔지 그리고 Y절편이 뭔지 혹은 축이 뭔지 이런 거를 내가 알 수가 있다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요런 꼴이 나왔을 때 내가 2차 함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배운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왜? 분명히 쌤이 2차 함수는 y는으로 시작을 하고, 그치? 어떻게 만드는 게 2차 함수야? ax제곱 2차 항이 들어가고 bx 플러스 c 요런 모양이 2차 함수다 라고 알려줬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모양으로 주면은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 2차 함수 맞죠? 그죠? 근데 요렇게 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2차 함수를 주면 다행인데 이 상태로 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지금부터 얘를 배워볼 건데 2차 함수는 기본꼴이 두 개예요. 예를 들어서 정비례 그래프 기본꼴 뭐예요? 정비례 그래프는 y는 ax 이렇게 배웠고 반비례 그래프 기본꼴은 뭐였어? y는 x분의 a 그리고 1차 함수의 기본꼴은 뭐였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배웠죠. 기본꼴이 되게 중요한 게 얘네들을 먼저 알고 a의 역할 혹은 b의 역할을 알므로써 그래프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고. 근데 2차 함수는 기본꼴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앞 시간에 배웠던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얘는 2차 함수의 기본꼴인데 그 기본꼴 중에서도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주어주면은 우리는 a를 보고 해서
PQ를 보고 꼭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것도 2차 함수의 기본꼴이에요. 2차 함수는 기본꼴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정비례, 반비례 1차 함수 기본꼴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2차 함수 기본꼴 두 가지를 기억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긴 2차 함수 기본꼴을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2차 함수의 일반형 모양, 이런 모양으로 줬다라는 얘기야. 이걸 줬을 때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의 방법으로 이제 배워볼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나오면은 이 표준형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일반형으로 2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표준형은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거야? 2차 함수가 완전제곱식을 포함하고 거기다 뭐가 곱해지고 어쩌고 모양으로 생긴 게 표준형이죠. 그죠? 그럼 나는 얘를 완전제곱식 모양으로 강제로 바꿔주면 돼요. 그게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2차항이랑 1차항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뭐 2차 방정식 하면서도 완전제곱식 바꾸는 연습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돼요. y는 먼저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를 자, 양변에 나눌 수가 없어요. 그죠? 방정식이 아니니까는 묶어내요. 그러면은 2를 묶어내게 되면은 2가 되고 얘는 뭐가 돼? x제곱. 얘는 1차항은 2x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일단 묶어내요. 됐나요? 다시.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포인트는 2차항과 1차항을 하나의 x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니까 얘네 둘을 공통으로 묶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1차 작업. 둘만 묶어냈어.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마요. 됐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y는 2 되고 2 x제곱 플러스 2x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상수항을 뭘 붙여줘야 돼? 여기다 뭐 붙여주면 돼? 1 붙여주면 되나요? 생각할 수 있어. 왜?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얘가 1이니까 x의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한 게 상수항으로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1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숫자를 넣어주면 식이 바뀌니까는 마이너스 1을 같이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요. 이해됐나요? 이러면 위의 식이랑 똑같죠. 어차피. 이해됐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내가 묶어내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 y는 2 곱하기 요만큼이니까 얼마?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필요 없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밖으로 빼지는 게 아니라 가로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2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형으로 2차 함수를 주어주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 내가 꼭지점이나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뭔지 알 수 있죠. 꼭지점이 얼마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가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다 이걸 알 수 있고 또 축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한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있어. 자, 연습해보죠. 대답해봐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y는 3을 묶어내요. 얘네 그 x제곱의 개수를 묶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나와? x제곱이 나오고 얘가 3이 묶어 나오면은 이렇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뭘 보면 돼? 얘네들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한 상수항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1이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을 같이 넣어준다라는 얘기. 왜? 식이 바뀌면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는 그냥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바뀐 거야? y는 여기까지 써줄 수 있으면 되겠죠? 얼마? 3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필요 없죠? 어떻게 해요? 3을 곱한 다음에 밖으로 빼요. 그죠? 그러면 얼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형이 주어지면 내가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버리게 되고 그러면 꼭지점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5가 된다.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래로 불러 약간 뾰족하게. 그죠? 이렇게 된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차 함수를 이렇게 주면 일반형으로 주게 되면은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습 많이 해봐야 돼요.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2차 함수를 해석하기가 편하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은 2차 함수를 일반형으로 주면은 일반형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일반형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평행이동부터 한번 볼게요. 이 식 한번 갖다 쓸게요.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이야. 평행이동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하려고 해.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하려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 식을? y 대신에 y-3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얘 y 대신에 y-3이 들어가면 되니까는 여기에서 2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만 바꿔주면 y축 방향 평행이동 가능하겠죠. 결국에 약간 1차 함수 평행이동이랑 비슷하죠. y는 얼마가 돼? 2x제곱 플러스 4x 그냥 여기다 풀 3이죠. 그죠? y축 방향 평행이동은.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얘기. 자, 근데 x축 방향 평행이동도 할 수 있기는 있어요. x축 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얘를 3만큼 평행이동해. 그러면 식 어떻게 바꿔주면 돼? x 대신에 x-3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 한번 잘 봐요. x 대신에 x가 두 개야. x 대신에 x-3 대입하면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2x-3의 제곱 풀 4x-3 마이너스 7 이렇게 하면 x축 방향 평행이동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x 대신에 x-3에 대입하면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는데 이것도 전개해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힘들죠. 그죠? 그래서 평행이동이 될 수는 있기는 하다, 일반형에서. 근데 웬만하면은 평행이동은 표준형에서 하세요. 이렇게?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일반형 상태에서도 평행이동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있는 식 하나만 바꿔 그냥 여기 있는 이걸로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식을 x방향으로 3, y방향으로 3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에 x-3 대입이죠.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3x-4의 제곱 이렇게가 되겠죠. y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표준형은 웬만하면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평행이동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일반형은 그러면 대신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한번 정리해 볼게. 일반형은 자,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요거 x절편이랑 y절편 구할 때 있죠. x절편이랑 y절편 구할 때 얘는 일반형이 더 편해요. 물론 우리 표준형에서도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지만 아까 한번 해봤죠. y절편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 넣으면 되죠. 그죠? x절편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y에다 0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표준형 상태에서도 x절편, y절편 구할 수 있지만 일반형 상태에서 x절편, y절편이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식에서 한번 볼게. 이 식에서 내가 y절편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x에다 0 대입하면은 여기가 0이 돼서 없어지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돼서 없어지겠네. y절편이 뭐가 돼요? 얘가 y절편이 돼요. 약간 비슷한 거 있죠? 1차 함수에서. 왜?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야, y절편 어떻게 구하게? 이러면은 우리는 구하지 않죠. b가 y절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x에다 0을 대입하는 건데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사라지니까는 y값이 그냥 b가 된다니까 얘가 y절편이란 얘기예요. 일반형에서도 마찬가지. x에다 0을 대입하면 y절편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다 0 대입하면 어차피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잖아. 그치? 결국에 y는 마이너스 7이 나오니까는 얘가 y절편이다 라고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함수 일반형에서 y절편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얘가 그대로 뭐야?
y절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쟤보다는 조금 더 편하죠? 저거로 구할 수 있긴 하지만. x절편 어떻게 구하면 돼? x절편은 내가 y에다가 0 대입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럼 y에다 0 대입하면 어때? 2차 방정식이 바로 나오죠. 그냥 2차 방정식 풀기만 하면은 x절편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구할 때는 얘가 조금 더 편하겠죠. 됐습니까? 자, 일반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일반형의 a를 보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보세요. 표준형으로 아까 바꾼 거 두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요런 일반형을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었죠. 맞아? 요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었고, 요런 일반형을 요런 표준형으로 바꿨었죠. 그죠? 요 두 상황에서 볼게요. 일반형 상태에서 2는 아까 여기 2 묶어냈잖아. 그치? 2를 묶어내고 얘는 그대로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안에를 완전 제곱으로 묶다 보니까는 여기는 2가 어디로 가? 그대로 요로 가게 돼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다시. 일반형 상태에서 A가 얘잖아. 근데 우리는 이 3을 묶어냈다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계속 앞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형 상태에서 A는 표준형 상태에서 A랑 같은 애예요. 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다시. 일반형 상태에서 A는 어차피 내가 묶어낼 거고 걔가 그대로 요 앞에 붙어 있으니까는 표준형 상태의 A랑 같은 A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형 상태에서 A는 어떤 역할을 해요? 표준형의 A와 같은 역할을 해요. 내가 일반형의 A를 보고 뭘 할 수 있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폭이 좁은지 폭이 넓은지 이런 거를 얘를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표준형의 A와 같은 역할이죠.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반형의 B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형의 B를 보고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잘 볼게요. 잘 봐야 돼요. 얘 A가 양수였죠. B도 양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2를 묶어냈을 때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죠. 이 말 이해돼? 다시.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는 2로 묶어내면은 얘가 그대로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면은 얘를 완전 제곱식을 엮었을 때 여기가 플러스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나온다는 애는 표준형에서 뭘로 해석돼요? X축 방향 평행이동이 왼쪽이 되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기가 플러스가 들어가면은 X축 방향 평행이동이 왼쪽이야. 다시 빨리 봐봐요. 이번에는 A가 양수고 B가 음수죠. 그죠? 근데 나는 3A를 여기다 묶어냈죠. 그죠? 그러니까 3을 묶어내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된다고.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만들어져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엮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뭘 뜻해요? X축 방향 평행이동이 양수로 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B를 보고는 뭘 할 수 있냐면은 A와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봐야 돼요. 이렇게 A가 부호가 같으면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야. X축 방향 평행이동이 왼쪽으로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완전 제곱식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오른쪽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야. 축이. 이렇게 B를 보고는 축의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B를 보고는 A와 부호가 같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A와 부호가 같다면은 X축 방향으로.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이 이차함수의 축이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자, 두 번째. A와 부호가 다르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축 방향으로. 좌표평면 기준에서 축이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축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뭐 마찬가지로 꼭지점도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B를 보고. 이해돼? 그래서 B를 보고 해석할 때는 A랑 같이 봐야 돼. 얘랑 부호가 같으면은 왼쪽, 얘랑 부호가 다르면은 오른쪽이 된다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A랑 B랑 부호가 같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치?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축이 위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
A와 B가 부호가 같다면은 어디로 가요? 축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렇게 A와 B와 부호가 다르다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축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글자 수로 외우죠. 이렇게 A와 B의 부호가 같다면은 어디로 가요? 축이 왼쪽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A, B의 부호가 다르다면은 축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죠. 얘는 같은 두 글자, 얘는 세 글자.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반형의 B를 보고는, 축의 위치를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세 번째, C를 보고는 뭘 알 수 있어요? C는 Y절편이에요. 됐나요? 1차함수의 B와 같은 역할이죠. C는 그대로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알아두기 편하죠? 1차함수의 B, Y절편이랑 2차함수에서도 Y절편이다. 왜?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그 값이 곧 Y절편이니까.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C가 양수라면 어떻게 되겠어? 좌표평면을 기준으로 Y절편이 양수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돼? 요쪽 어딘가를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2차 함수가. 됐나요? 만약에 C가 음수라면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좌표평면 기준으로 어디를 지나? Y절편이 음수니까 여기 어딘가를 지나겠구나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 세 번째, C가 0이라면 무슨 뜻이야? Y절편이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어디를 지나요? 원점을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고, Y절편이 위쪽으로 지나가게. 그죠? Y절편이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Y절편이 없다면 0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가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일반형. 그래서 일반형의 A, B, C를 보고도 내가 해석할 수 있지만 A를 보고는 그 표준형의 A와 같은 역할, B는 축의 위치, C는 Y절편 같은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그 축의 위치나 Y절편이 아닌 꼭지점이나 축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식구학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죠. 자, 한번 대답해봐요. 2차 함수의 표준형 어떻게 쓰면 돼요? 표준형 기본꼴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게 2차 함수의 표준형. 됐나요? 그러면은 일반형 어떻게 쓰면 되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런 모양으로 생긴 게 일반형. 그래서 표준형을 주면은 일반형을 주면은 내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표준형에서 일반형 바꾸려면은 풀어버리면 되겠죠. 전개를 해버리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고, 표준형은 보통 언제 많이 쓰냐면은 첫 번째, 꼭지점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혹은 꼭지점이나 혹은 어떤 거? 축에 대한 얘기, 이렇게, 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표준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편해요. 이렇게? 왜? 꼭지점은 표준형에서 뭐가 되는 거야? P, Q가 꼭지점이 되고, 축은 X는 P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평행이동은 X 대신에 X 몇, Y 대신에 Y 몇 대입하기가 더 편하죠. 그래서 이 꼭지점 축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표준형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어? 일반형은 그러면은 X절편이나 이렇게 Y절편 이런 거를 구하기가 더 편해요. 물론 여기서 X절편, Y절편도 구할 수는 있기는 해. 그렇지만 일반형에서 X절편, Y절편을 구하는 게 편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얘네들을 구별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럼 이제 반대로 식 구하기. 얘네들의 식을 줬을 때 우리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거야. 꼭지점 구하고 X절편 구하고. 반대로 정보들을 줬을 때 식을 구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꼭지점을 하나 줬어요.
3,5라고 꼭지점을 주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하나 줬어요. 2,1을 지나라고 줬어. 자, 요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꼭 알아둬야 될 거. 지나는 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지나는 점이 나오면은 무조건 식의 대입이에요. 그죠? 왜?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그 점이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말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얘네 1차 함수에서도 적용, 모든 함수에서 다 적용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꼭지점이 3,5고 2,1 지나는 2차 함수식 뭐게라고 물어봤어. 그럼 내가 어떤 걸 사용하면 돼? 그렇죠. 표준형을 채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그죠? 왜? 꼭지점을 줬으니까는 표준형이 편하다고. 자, 그러면은 꼭지점 3,5를 어떻게 채우면 돼? A는 몰라요. 그죠? A는 아직 모르지만 x-3에 그죠?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채워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x자리에 2, y자리에 1을 대입해서 풀면은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A까지 구해서 여기다가 채워주면은 2차 함수 식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걸 주어주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축을 줬어. 축이 x는 1이고 지나는 점 1,3이랑 5,2 지나는 2차 함수가 뭐게라고 주어졌어요. 잠깐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x 2로 바꿔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축이 2고 1,3이랑 5,2를 지나는 2차 함수 식이 뭐게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왜? 축을 줬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어떻게 식을 채우면 돼? y는 a 곱하기 x-2 축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q도 아직 몰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지나가는 두 점을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3을 대입하면은 a, q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냥 한번 대입해볼까? x에다 1 대입하면 얼마야? a, 풀, q가 나오고 y에다 3 대입하면은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5,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5 대입하면은 3이니까는 제곱해서 9a 풀 q가 얼마다? 2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하면은 A 하나, Q 하나 각 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 중요한 포인트는 꼭지점이나 축을 주면은 표준형을 놓고 식을 채워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 꼭지점을 주면은 내가 PQ 다 채울 수 있잖아. 그치? 축을 주면은 P만 채울 수 있으니까는 꼭 두 점을 줘야 돼.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지나가는 세 점을 줄 건데 y절편 포함한 세 점을 줬어. 이렇게 3점? 예를 들어서 0,3을 지나고 1,4를 지나고 5,9를 지나는 2차 함수 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형 채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채워봐야지 하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c 대신에 뭐라 주면 돼? 3. 그렇죠. 왜? y절편을 여기에다 대놓고 이렇게 줬다면은 요걸 채워놓고 시작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나가는 두 점이 얘랑 얘니까는 1,4 대입하면은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죠? 5,9 대입하면은 a, b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가 a, b에 대한 식을 연립해서 a, b를 채워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으로 식을 구하면 되고. 자, 하나 더. 이번에는 x절편을 준 문제. x절편을 줬어요. x절편을 예를 들어서 뭐 3,0이랑 마이너스 2,0이라고 주고 지나는 점을 뭐 예를 들어서 5,7 뭐 이렇게 줘봅시다. 됐어? 그러면 요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뭐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요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 y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뭐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일반형 보고도 가능하다란 얘기. 2를 보고 뭘 할 수 있어? 아래로 볼록이겠구나. 그치? 3. 얘 b를 보고 뭘 할 수 있어? 얘랑 축의 위치. 그치? 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 왼쪽. 이해돼요? 오케이? 왜? 얘네들이 부호가 같으니까 왼쪽.
됐어? 그러면 이쪽 어디에서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얘기고, 얘 보고 뭐 할 수 있어? y절편이 7. 그러면 여기에서 7을 지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아래가 될지 위가 될지 몰라. 아무튼 왼쪽이야, 축이.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얘에서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여기랑 여기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가 사실 마이너스 7이었음.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은 마이너스 7로 해보자. 자, x절편이 여기랑 여기라고 치면 우리 x절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y에다가 0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y에다가 0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망했죠? 되는 걸, 된다고 칩시다. 뭐 넣으면 되냐? 4. 맞아? 이러면 되나요? 안 된다고, 예? 5 넣으면 돼요? 5가 돼요. 빨리 믿는다. 자, 5였어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2, 1이랑 5, 1 해서 요쪽 마이너스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x값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5랑 1이 나온다는 얘기. 다시 정리.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x절편을 구하고 싶으면 y에다 0을 대입하면 된다고. y에다 0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풀면 된다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얘 나왔잖아. 이게 뭐란 얘기예요? x절편이란 얘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7이 아니라, 자, 이거 그림부터 아예 다시 그릴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일단은 얘 2를 보고 아래로 볼로 3이랑 부호가 같으니까 축이 왼쪽, 여기 어딘가, 그치? 축이 왼쪽.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 y절편이 마이너스 5, 여기가 지나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랑 1인데 축은 꼭지점은 표준형 구하면 되고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때 x절편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5랑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왜 보여줬냐면은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랑 1이 갖고 있는 그런 2차 방정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만약에 없다면 마이너스 2분의 5와 1 갖고 있는 2차 방정식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렇죠. x 플러스 2분의 5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x제곱의 개수를 모르면 a 붙여주고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든다 했죠. 기억나요? 이렇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x절편이 3,0 마이너스 2,0이라고 주어주잖아? 그러면 내가 2차 함수 식을 만들 때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x값이라고. 그래서 2차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은 y는 하고 한근이 3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한근이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고 개수가 얼마인지는 몰라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2차 함수 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5,7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7, 여기가 a, 5 대입하면 2, 5 대입하면은 7이니까는 얼마? 14 이쪽으로 나누면 얼마? a는 2분의 1.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채워줘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다시 y절편을 주어준다면은 일반형의 y절편 자리를 채우고 나머지를 대입해서 식을 구하면 되고 x절편을 구해준다면은 x절편이 3이랑 마이너스 2다. 3,0 마이너스 2,0이 x절편을 뜻하는 거 알죠? x절편을 주어주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2차 함수 식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꼭지점과 축을 주면은 표준형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야. 됐나요?